챗GPT, 슬램덩크가 왜 미국에서 실패했는지 알려줘. 미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공감하기 힘들었다. 미국 진출 타이밍이 안 좋았다. 마케팅이 약했고 NBA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욘드 스포츠가 생각한 원인과는 다르네요. 2021년 한 해 동안 농구를 한 번이라도 했던 미국인의 수는 2,600만 명, 출판업계가 추정한 만화책을 읽는 미국인의 수는 7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미국인들이 취미로 만화책을 읽고 농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럼 미국에서 슬램덩크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2006년 슬램덩크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배급사 비즈미디어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NBA 초특급 유망주 그렉 오든을 릴리즈 이벤트에 초대하면서까지 미국 시장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슬램덩크의 미국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처참하게 말이죠. 2009년 6월 미국의 만화책 판매 순위를 보면 슬램덩크 2권이 탑 300에서 297위에 올랐고 그달에 겨우 381부를 판매하는데 그쳤죠. 사실 6년 전 2003년에 이미 다른 배급사가 미국에서 슬램덩크를 발매했었죠. 하지만 판매 부진으로 5권을 끝으로 인쇄를 중단했고 2005년에 발매되었던 영문판 DVD도 6개 시즌 중에서 2개까지만 유통되고 잠시 중단되었죠. 다행히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미국인들이 슬램덩크만 무시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H2, 더 파이팅, 맘먹고 미국 독자를 겨냥했던 아이실드 등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수많은 스포츠 만화들이 미국에서 실패의 쓴맛을 봤죠. 이쯤 되면 미국인들이 아시아 문화와 정서를 공감하기 어려워서 실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법한데요. 하지만 미국 만화책 역사 속에서 일본 만화가 아니더라도 스포츠 만화가 흥행했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대한민국 인구의 버금가는 숫자가 만화책을 읽는 나라에서 도대체 왜 스포츠 만화는 인기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미국인이 만화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만화책 장르는 슈퍼히어로물입니다. 슈퍼히어로는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던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탄생했습니다. 정의의 수호자 슈퍼맨과 배트맨은 거침없이 악당을 제압하며 시름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했죠. 전쟁이 끝난 후 삶과 경제가 안정되자 여느 문화와 예술이 그랬듯 만화도 실험적인 시도를 시작합니다. 완벽하고 모범적인 슈퍼히어로 대신 사랑, 분노, 좌절 등 인간의 다채로운 감정과 현실의 어두운 이면을 다루기 시작하죠. 범죄, 추리,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가 탄생했고 현실 세계의 이야기는 슈퍼히어로물 못지않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슈퍼히어로물이 만화책 시장을 영영 독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50년대 청소년 범죄율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두고 기성세대는 급변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탓했습니다. 특히 장르 만화의 극적인 묘사와 현실적인 내용이 청소년 범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부모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죠. 결국 1954년 미국 정부는 코믹코드라는 엄격한 만화책 검열 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코믹코드는 작가에게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만을 강요했습니다. 자극적인 색상이나 그래픽을 금지하는 건 물론이고 주인공은 항상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악은 어리석게 표현해야 했고 경찰, 검사 등 공직자가 악당으로 묘사되면 안 됐죠. 그리고 욕망과 욕정, 집착, 좌절, 분노 등 자연스러운 감정을 저속한 감정으로 분류했고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어김없이 불합격 도장을 찍었습니다. 현실을 과감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장르 만화를 금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출판사와 작가는 호러, 범죄, 추리, 로맨스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검열에 걸릴 바에 차라리 현실과 동떨어지는 혹은 모범적인 그래서 검열에 최적화된 슈퍼히어로를 만드는 데 집중하죠. 결국 코믹코드를 기점으로 슈퍼히어로물이 장르 만화를 밀어내고 미국 만화책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슬램덩크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9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의 만화 순위를 보면 장르의 다양성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요. 96년 일본의 탑 10에는 슬램덩크, 소년탐정 김전예, 맛의 달인, 더 파이팅, 이나중 탁구부, 스포츠, 추리, 요리, 개그 등 다양한 장르를 볼 수 있지만 미국의 탑 10은 슈퍼히어로물 아니면 판타지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슈퍼히어로들이 반세기 이상 미국 만화책 시장을 독점하면서 만화책은 곧 슈퍼히어로물이다 라는 인식이 미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혔죠. 그래서 슈퍼히어로와 판타지 요소가 없는 현실적인 스포츠를 주제로 삼는다? 굳이? 왜? 스포츠 만화라는 개념이 어색하고 생소했기에 매대에서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 만화도 집어들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슬램덩크의 실패 원인으로 미국인들의 고착된 인식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배급사의 시장 진입 전략도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 DC 코믹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만화책을 읽는 사람의 중위 연령은 29살이었습니다. 2010년 또 다른 조사는 미국의 만화책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라고 했죠. 당시 미국 만화책 시장은 학창 시절을 한참 지난 독자들로 가득했는데요. 그들이 청소년 시절의 우정과 성장 드라마에 감정을 이입하기란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급사는 전통적인 만화책 가게에 슬램덩크를 유통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진출한 나루토, 원피스, 블리츠, 드래곤볼은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물론 스포츠보다는 대중적인 장르였다는 이유도 있지만 초창기 만화책보다 애니메이션에 집중했던 게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제에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만화책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어린 소비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만화 채널에 애니메이션을 반영하고 팬덤을 쌓으며 그 관심을 자연스럽게 만화책 판매로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만화책 소비 세력을 만족시키기보다 훗날 그들을 대체할 어린 친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탁월한 전략이었죠. 슬램덩크도 애니메이션을 먼저 방영했다면, 어린 친구들과 공감대를 먼저 쌓았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미국에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나루토를 보고 자란 MZ세대는 어느새 미국의 주요 소비 세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만화책 시장도 급변했죠. 2022년 12월 판매량 탑10에서 미국 만화는 단 한 개, 나머지 모두 일본 만화였습니다. 슈퍼히어로물의 독점은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MZ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장르, 국적, 플랫폼을 불문하고 만화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랭킹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스포츠 만화 블루록을 보면 알 수 있죠.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스포츠 만화를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슬램덩크에 버금가는 작품도 등장하겠죠. 스포츠, 그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